전국에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민족 통일론 강자 2의5 한상윤 인간주권론 철학적 인간사회학 책으로 말하면 서문 1의5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박사학위 논문 수정 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사실 오늘 강의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몹시 고민하다가 그래도 매일매일 제 이 방송 강의를 시청하시는 40명이 넘는 시청자들을 생각하고 잠시 시간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4일까지가 이제 기한인데 여러분들 하여튼 뭐 제가 꼭 통과되도록 좀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5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25, 26일 날은 아무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대의 명절인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날은 수업을 아무래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이제 연초에 아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강들 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서문이 오늘 끝나네요. 1의5로 끝나고 이제 본문이 조금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문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서문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비극적으로 인류 역사는 지배와 예속의 잔인한 변증법을 웅변하고 있다. 그리고 지배받는 자들은 군주이건 민주적 지도자이건 또는 공산주의 지도자들이든지 간에 과도하게 학대받아왔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은 국가의 공적 힘에 의하여 억압받고 고문을 받으며 위협받고 몰수당하는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완벽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를 마음에 그려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책은 최선의 사회라는 완벽한 그림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이상적인 새 나라를 다루고 있다. 자, 이 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 주권론의 목적은 여기서 말씀드린 그대로 각 개인의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국가, 그러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 하는 이상적인 새 나라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는 사실은 지배와 예속의 잔인한 변증법입니다. 이것은 뭐 헤겔의 철학적 용어입니다. 지배와 예속이라는 것이 정신의 자기 발전이 결국은 그러한 즉자적인 존재, 대자적인 존재, 즉 자신과 타자 간의 지배와 예속의 이런 어떤 잔인한 변증법을 통해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서 이제 처음에 주인이었던 정신은 다시 또 다른 이제 노예 같은 정신에 의해서 그것이 지배에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또 예속이 되풀이되고 이렇게 지배와 예속은 계속 인간의 정신을 그렇게 진보적으로 진화적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힘 있는 자들과 힘 없는 자들 간의 대립과 투쟁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못된 어떤 습성이 하나가 있지요. 본성 자체가 지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배욕이 너무 센 사람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지배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지간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지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 왔고요. 부지간에도 예전에는 상강오리로 해서 이제 남편이 와이프를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지만 또 관존 민비 그래서 관이 민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오늘날의 이 인간과는 그렇게 해서는 큰일이 납니다. 오늘날은 지배와 예속의 이러한 변증법적 인간관계를 사실은 배제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만인이 균등한, 만인이 다 고귀한 인간이고
만인이 다 고귀한 평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다 지배욕이 있기 때문에 지배욕이 있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배욕이 과도한 사람이 이제 독재자가 되는 법이고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피곤하게 만듭니다. 뭐 의처증이 있는 남편이 아내를 또 어제 기사를 보니까 아주 끔찍하게 괴롭히다가 결국은 아내한테 그 살인 청부를 당해가지고 죽은 얘기도 뭐 방송에서 나왔더군요. 이러한 얘기 자체가 사실은 그 인간에게는 왜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할까? 심리 상태를 보면 연인지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남녀지간에도 꼭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려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이제 좀 이런 게 있다고 그러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한테도 완전히 독점하려는 막 그러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사실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이든 그 상대를 완전히 존중해야 됩니다. 개체로서 별도로서 그들도 각각 인디비듀얼리티, 개인성, 개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애 얘기를 봐도 어떻게 보면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둘이 똑같이 이제 어떤 연애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은 한쪽이 한쪽에게 이제 고백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쪽이 한쪽에게 고백을 하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역전이 됩니다. 관계가. 그래서 이제 상대가 이제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를 몹시 이제 괴롭히는 막 그러한 상태까지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속당하는 것이 매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종의 그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막 그런 심리적 근성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독재자들 뭐 히틀러나 뭐 마오 쩌뚱이나 무슨 뭐 이런 스탈린 같은 자들에게 그 열광하고 뭐 복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아주 극우파들 어떤 그 아주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뭐 극우파 그런 인간들에게도 막 열광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적인 열광 속에서 자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그래서 뭐 가짜 뉴스에 속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예속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기대 또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그런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를 기다리고 이러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이 예속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지배당하면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그 어떤 각각의 쾌감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 본다면 지배하는 자로서의 지배욕을 만족시키는 쾌감이고요. 또 지배당하는 자는 그 예속당하는 자로서의 어떤 피학적인 한쪽은 과학적이라면 한쪽은 피학적인 또 쾌감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고 또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예속의 변증법을 겪어왔고 또 정치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도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아주 몹시 심하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받는 자들은 그게 자기를 지배하는 자가 군주였든지 간에 그 첫 번째 줄의 끝입니다. 또는 민주적 지도자이건 간에 또는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지도자들인지 간에 사실은 과도하게 학대받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배받는 자들, 즉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어떤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위에서 자신을 지배할 때에 그 지배를 지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는 곤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는 그래도 민주적인 지도자지만 자신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오라. 그리고 강력하게 지배하는 막 거기에 만족하는 국민들은 결국은 독재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 전체주의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뭐
군주정의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민주적인 카리스마적 지도자이든지 간에 지도자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카리스마를 받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받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매우 과도하게 학대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끝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은 국가의 공적 힘에 의해서 억압받고, 사실 국가의 공적 힘은 인간의 개인적인 생명, 자유, 재산, 모든 것을 억압하고 또는 빼앗고 고문할 수 있는, 또는 위협하고 몰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은 단순한 세포적인 그 한 세포로서의 존재로 전락하면 힘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것이죠. 자, 그 세 번째 줄 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완벽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를 마음에 그려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실현의 첫 번째는 물론 영적 생활입니다. 영성 생활을 해야 되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꼭 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은 자기 신을 위해서는 자기가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개발해야 되고, 그 영성을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되는 것은 바로 그 밑바탕이 물질적인 생활이에요. 세끼 밥 먹지 않고 또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 개인이 사회에서 그런 물질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도 안 하고 다 노는 자에게 물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은 가장 밑바탕에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 그걸 가지고 견뎌내라 하지만 그것이 택도 없이 부족할 뿐더러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통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의 자유, 영적 생활의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제 공기와 같은, 산소와 같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자유도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자유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자유는 그냥 가난할 수 있는 자유, 굶주릴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을 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제 이상적인 국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뭐 병들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실직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인간으로서의 가장 그런 그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때 사회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래야 그것이 이상적인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